금쪽 상담소. 오늘은 어떻게 문을 열어볼 거냐 하면요. 네. 나의 슈퍼스타력. 슈스력. 뽐내면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우리 금쪽이들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금쪽이들이요.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네, 제가 뽑혔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면 아슈스. 아쉽다는 건가요? 여러모로 아쉽스. 아이돌 프로그램을 제가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아이돌 인맥부자 한때 정말 주위의 아이돌들이 넘쳐났었죠. 다들 어딨니? 아이고. 자, 저기가 아쉽으면은 저는 단슈스. 단신계는 제가 또 슈퍼스타 아닙니까? 압도적이죠. 키 148cm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압도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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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네. 저는 그러면은 슈스? 고준이. 거기는 단발? 윤지 씨 독보적이에요. 미용실에 윤지 씨 사진 가지고 가서 이대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고마워요. 자, 오늘 나오신 고객님은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슈스력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어머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 영어 의자가 없네. 그러네. 아유,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나. 헬로우 베이비들, 헬로우 베이비들. 독보적인 느낌도 들면서 프로치 같은 거 이렇게 붙여도 너무 예쁘거든? 표정. 뭐야? 누가 이거 바꿨어? 그러면 얘 빼. 그레이로 바꿔? 아니. 엄청 보는구나. 대표님 괜찮은 거 그냥 넘어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여전히 포스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의 웰컴티는 패션 프로슈티로 준비했습니다. 패션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또 슈스스 아닙니까? 어때요? 맛있는데요? 아유, 피나 마셨든지 얘기해주세요. 네네네. 네. 근데 나래 씨 오늘 우리 금쪽 상담소에 시그니처가 또 있었습니다. 모시기 전에 멘탈 테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멘털 테스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뭐 잘린 건지 굉장한 이 마음에 불안이 있었는데 사전에 오늘의 고객님 맞춤형 코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자, 사전 정보 입수가 빠른 도니가 준비했습니다. 2022년 GFW. 금쪽 패션 위크. 초대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초대 심사위원. 제가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심사를 하시는. 누구로 심사를 해요? 심사를 위해 저희가 어렵게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실 저희가 매주 드레스 코드를 맞춥니다. 몰랐어. 네. 오늘은 이제 오렌지. 나도 얘기해 주시지. 저희가 정말 매주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데 저희가 아주 치열한 그 심사 끝에 일단은 이렇게 5가지 색깔 베스트 앤 워스트를 하나 뽑았습니다. 오, 와. 근데 저는 이게 걸리는 게 이 사진은 너무 억지로 제가 박사님 너무 다 자연스러워. 유난히 90년대 신부 화장 그 하는 이제 미용실에 붙어있는 사진. 왜 우리 제작진이 선픽을 한지가 약간 그러네요. 사실 베스트가 너무 많아요. 베스트가 많은데 저랑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르네요. 다행이네요. 예. 베스트는 박나래 씨의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레드하고 블랙을 같이 믹스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옷인데 블랙으로 확 뭔가 죽이고 레드에 가는 그런 어깨 라인이나 이런 걸로 몸을 선을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체형 커버를 좀 완벽하게 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월스는 좀 눈이 고정돼 있는 거 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이거를 저게 뭐지? 막 이러고 봤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픽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사진이 또 교묘하게 턱 라인에 이렇게 약간 긴 수염이 달려있는 것처럼 약간 좀 굉장히 액티브하게 찍힌 느낌이에요. 표정도 굉장히 라이브 하시잖아요. 어떤 네네. 사진을 보고 말씀하는지 전혀. 저기 2열에 네. 오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제작진 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네네. 우리 고객님께서 네. 역대 출연하셨던 고객님 중에 가장 지금 걱정이 많고 가장 지금 겁을 먹고 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등등 유튜브 PPL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사실 우리 혜연 씨가 그 좀 논란이 됐던 일, 네. 그 사건이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네네.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대중으로부터 네. 그 내돈내산 사건을 일반 대중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 타이틀이 실제로 제가 산 거를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게 뭐 내돈내산을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있는 했었죠. 그런 컨텐츠고 그거를 이제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서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내가 산 건 아닌데 내가 산 것처럼 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고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래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송 중인 일이 있어요. 뭐 너무 믿고 일을 맡긴 친구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죠. 돈을 받은지 몰랐는데 그 같이 일을 하는 친구가 돈을 몰래 받아서 편취한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면 그렇군요. 그때 더 명확하게 밝히고 싶고 저를 좋아해줬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 하니까 사과를 드렸던 거죠.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사과를 드렸죠. 네.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안이 있어서 자세하게 밝히지 못해도 어쨌든 대중은 한혜연 씨 되게 솔직하고 되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솔직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 하셨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중이 많은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게 핵심이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쳐두고 일단 그냥 대중들이 느낄 때 대중들이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제일 큰 것은 이게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너무 그 프로세스를 너무 몰랐던 거죠. 좀 더 정확히 그거를 했어야 되죠. 그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정리가 된 건 같아요. 정리가 된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제 사업 운영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제가 배신감을 느낀 그 사람은 둘째치고 어쨌든 제 책임이잖아요. 모든 게 온전히. 제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공인이고 이런데 그거를 좀 행동도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지킬 건 지키고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혜연 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혜연 씨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1부터 100까지 본인이 혼자 다 할 수가 없다고. 1, 2, 3, 4, 5, 6, 7, 8, 90, 100까지. 그럼 그 일을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서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채널이 한혜연 채널이었다면, 한혜연 TV였다면 결국 혜연 씨 이름으로 딱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생긴 문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일을 직접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면 이거를 내가 근데 직접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 게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에서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 것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다 모든 일에 관여를 해서 잘못한 것처럼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밝혀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밝혀내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그 형사소송을 진행한 지가 이미 1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냥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좀 기분 안 좋은 거 있어도 좀 잘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이. 근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의심,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심하고 근데 뭐 사실 뭐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관계를 맺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만 있으면 정말 나도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데 이제 그냥 더 이상의 관계를 맺는 거는 나는 이제 정말 이제 힘들겠구나. 힘들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연히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재밌는 거 보고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뭐 사고 싶기도 하고 그걸 해도 그걸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뭐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도. 근데 뭐 그게 뭐 그래도 하긴 하는데 네네네. 그 뭐 제가 그 일이 해결되는 거를 보고 죽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건강도 유지하고 싶고 네네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혜연 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이 문제가 밝혀지고 해결되고 나서야 죽을 수 있으니까 아까 얼핏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안 좋은 그 상황이 생기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가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땐 되게 저한테 되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가슴이 한 번은 여기가 멍이 시꺼멓게 들 정도로 제가 엄청 많이 친 적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이걸로 막 엄청 이걸로 막 치고 막 정말 완전 지금도 때리라면 때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날 땐 전 저를 때려요. 참어. 너 참아야 되지. 일단 참어. 네가 왜 울어. 막 이러다가 이게 막 쌓이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막 그거를 쿵쾅쿵쾅쿵쾅 막 치다가 이걸 차분하게 뭐 그냥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가 뭐건 간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는 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한혜연이라는 한 인간은 지금 이제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 지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옳고 누구의 손을 들어도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혜연이라는 인간은 갈기갈기 너덜너덜해졌어요. 지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내면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우리 혜연 씨를 오늘 쭉 같이 마음을 따라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약간 그런 감정이 안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일 이후에는. 이태원에 앉아 있는데 남녀 커플이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는 척하다가 너무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길래 일로 와보라고. 얘기해보라고.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 그냥 막 이랬더니 아니 그냥 너무 좋아서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미쳤구나. 일단 우리 혜연 씨가 쭉 말씀하신 인터뷰 영상을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네. 일단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건 간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는 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뭐 다수의 대중이든 늘 0과 100은 없잖아요. 네. 근데 혜연 씨가 이전에는 혜연 씨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나를 좀 좋아해 주는구나, 나를 응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어떤 그 사건, 논란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확 느껴지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다수가 약간 나를 좀 뭐라고 하고 쑥덕거리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약간 나를 좀 공격하는, 무언의 공격 내지는 눈빛으로 공격하는 것 같고 댓글로 공격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확 느끼면 사람이 좀 위축되거든요. 그 DM이라는 게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약간 이 소통 채널에 대한 그런 걸 제가 뭐 답글 정도는 쓰긴 하는데 뭐 DM으로 어떻게 보내는 건지도 몰랐다가 네, DM으로 뭐가 많이 오는 걸 체크하는 법을 제가 이제 알고서 DM을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제가 언제 때부터 뭐 팬이었고 뭐였는데 너무 실망을 했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하게 썼어요 저한테. 그때 엄청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왜요? 전화하시게요. 왜요? 전화하시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오니까 네, 통화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하니까 그럼 못 줄 줄 알고요. 이러고 전화번호 줬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어쨌든 속인 건 맞지 않냐.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자기는 정말 나를 믿고 뭔가 구매한 게 엄청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배신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름 사정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누구 씨한테 밝히지는 못하지만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게 사실 난 더 속이 상하다. 그러면서 더 제가 DM을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혜연 씨한테 저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학 많은 MMPI를 먼저 작성해 보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좀 보는데요. 눈에 띄는 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이것을 잊는 것이 어렵다. 네네. 대상이나 상황을 반추하면서 억울함, 분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혜연 씨가 초창기에는 적극적이다 못해 약간 공격적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번호가 뭐예요? 전화합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물론 이제 그분하고는 그런 대로 소통을 잘 했지만 네네네네. 뭐 누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해본다고요. 그러면 뭐야? 사실은 그렇게 한 거는 맞지? 한혜연 씨 맞지? 우리 사진 찍어달랄까? 이렇게 한 건데 야, 오늘 일로 와봐. 오늘 뭐야?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적극적이다 못해 공격적인 대응을 한 건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타인에게 공격적인 대응을 하게 될 때 어떨 때 공격적 대응을 할까요? 사람은. 뭐 상대방도 저한테 뭐 적개심이 있거나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럴 때 뭐 공격적인 대응. 위기일 때, 위기일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혜연 씨가 그 당시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위기였고 너무나 궁지에 몰렸고 또 그로 인해 약해졌고 또한 사람들의 반응들에 아, 이들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특정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네. 정말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목표는 명확했고, 네, 그 외에 이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쏟아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뭔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이 스스로한테 화도 내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원망을 하고 화를 내면서도 굉장히 많이 저를 깎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혜연 씨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얼굴이 정말 야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면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치명타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왜 치명타이냐면 이걸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롭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영향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그 일, 그 내돈내산 뒷광고 같은 논란 그게 인생의 치명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혜연 씨한테는 인생의 치명타인 거예요. 혜연 씨한테는. 그래서 그게 왜 혜연 씨한테 인생의 치명타인지를 잘 이해해 나가시는 것이 혜연 씨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치명타를 겪거든요. 그러면 네. 이 인생의 치명타를 겪고 나면 정말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요. 인생의 치명타를 당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해요. 인정을 해야 이것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절대로 못 벗어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단계는 내가 지금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있는데 그 나락이 도대체 지하 몇 층인지 이걸 정확하게 자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거.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에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나는 완전 망했어. 절대로 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지나치게 또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한다는 게 물론 매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요.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별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요. 아, 쉽지 않다. 네, 정말 쉽지 않죠. 네.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그 갈등이 생기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아는 사람 내지는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혜연 씨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요. 그러면 그건 포기하면 안 돼요. 가서 만나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불특정 다수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림동에 사는 이 무슨 누구와 대방동에 사는 김 무슨 씨를 다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같은 선상에 똑같이 올려놓으면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 포기해야 될 거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를 좀 길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않으면 무게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압도당해서 해결을 잘 못하세요. 더군다나 그냥 스트레스도 아니고 인생의 치명타인걸. 지금 보니까 포기해야 될 거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힘들겠죠. 이걸 뭐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한혜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죽음으로써라도 내가 결백을 밝히려 왜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 사건이 한혜연한테는 인생의 치명타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혜연 씨 인생에서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됐던 본인의 원동력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그냥 좋은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좋은 저는. 에너지. 네네. 네. 긍정적이고 좀 도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거 이후에 더 넥스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야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후배들이 좀 더 편하게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선배님들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역할을 되게 해주고 싶었고 너무 솔직했어요. 네, 그리고 막 표현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막 이렇게 뭐 긴데 막 아닌 척하고 저희가 보통 그걸 빙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빙그레 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빙그레 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살이 제가 엄청 많이 쪘는데 어머 언니 세상에 언니 뭐로 뺀 거야? 빨리 말해. 막 이러면은 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애들 저희가 빙샹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안 보지.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이외엔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위 조절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배우가. 솔직히 다 이뻤어. 근데 계속 의견이 갈리는 거야. 저는 다 좋아요. 뭐.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건 뭐 때문에 예쁘고 이건 뭐 때문에 예뻐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느낌스가 있어요. 옷이라는 거는 느낌스가 있어. 느낌스 딱 굉장히 중요해. 이거 먼저 입어봤냐 나중에 입어봤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요거는 본처 느낌이다. 요거는 세컨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느껴지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그 느낌스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도 굉장히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하는 편이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일할 때도 솔직했지만 친구들한테도. 네네. 혜연 씨 제가 아까 망신살이 뻗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면이 안 선다고 그랬잖아요. 자, 혜연 씨는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분이신 거예요. 혜연 씨 인생에서 정직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좀 가식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셨죠. 근데 이 논란 사건 때문에 혜연 씨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기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의 위치에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위치에 지금 서 있는 한혜연이라는 자기 자신이 꼴이 보기 싫고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연 씨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에 믿음을 가지셔야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물론 전체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
유명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혜연 씨한테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딱 혜연 씨한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언제나 거침없고 그것으로 인해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살았던 분인데 그 사건으로 나 자신에 대한 한혜연 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 느낌. 그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너무 와닿네요. 그 사건에 얽혀진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혜연 씨가 안 한 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는 법정에서 밝혀야 해요. 사안을 밝혀야 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밝혀야 해요. 네네네. 이거는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세워야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억울한 사안은 결백을 밝혀야 하지만 인간 한혜연은 원래 한혜연인 거예요. 10년 전 한혜연이나 지금의 한혜연이나 본질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연 씨 그 구별을 못하면 법정에서 밝혀졌어요. 선후가. 그래도 예전의 혜연 씨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 한혜연은 언제나 한혜연이었어요. 20년 전 한혜연 그저 솔직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탕 발린 말 안 하고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성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온 것,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 이 두 가지가 한혜연이라는 사람의 내면의 자신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건 이렇습니까? 안 이렇습니까? 그건 너무 갖고 있죠, 계속. 그렇죠. 네. 너무 갖고 있죠, 계속. 그렇죠. 네. 없어졌던 적은 없죠. 네. 갖고 있을 거고, 갖고 싶고, 지키고 싶고. 오. 어마어마한데요, 이 프로그램.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은 진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심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싯돌로 탁 튕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 자신감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혜연 씨한테 드릴 은영 매직은요. Quality never goes out of style. 네. 퀄리티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다. 네. 리바이스 태그에 다 달려있대요. 네. 그래요? 아, 정말? 한혜연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어떤 세포와 풍파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한혜연은 한혜연이다.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꺼내놓는 게 참 큰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뭐 워낙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잘 해주셨지만 또 박사님이 마음을 고쳐주는 명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긍심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힘을 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힘내서 더 일하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모실 고객님의 시그니처 동안 비결 주문입니다. 바로 해주셨죠? 예. 섹시 오, 진짜? 키티 돈이 무려 영국에서 개인전을 마치고 귀국한 지 딱 4일째. 따끈따끈하죠. 우리 금속 상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 팝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귀국한 지 4일 차면 이제 시차 적응이 실제 웬만큼 되고 된 거죠. 나올 만하네요. 아, 그래요? 4일 전에는 아, 그래요? 시차 적응을 마친 오늘의 고객님 어떤 분이실지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왜 어깨 위에 꼬리 오션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키리 섹시 키리 낸시.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거지.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낸시는 고객님이 앙큼한 애교쟁이 아닙니까? 사실 이 독보적인 이 애교를 따라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짧은 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혀를 깨물어야 돼. 혀 깨물고 띠띠떼띠 낸띠 앙. 많이 짧아야 되는구나. 많이 짧아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헛개나무 차를 준비했습니다. 혀 깨물고 헛개나무 차. 한잔하시죠. 피로회복에 좋게 간 건강에 좋아요. 헛개나무 차.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팝아트 대가 앤디 워홀이 있다면 한국엔 낸시 랭이 있다. 와우.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개인전 마무리하고 이제 막 들어오셨죠? 네. 아유. 세계적인 갤러리 중에 하나인 영국 런던의 네. 사치 갤러리에서 스타트업 페어라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되게 기쁜 일이었어요. 네. 죄송한데 이거 왜 어떻게 매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네. 계속 덜렁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네, 그러면 매우 안정감이 있는데 이제 제가 방송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방송에 나오니까 엉덩이를 보이면은 너무 디테일하. 그래서 앞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네. 얘는 몇 살이에요?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서 아우, 10여 년 된 거죠. 아유, 장수하셨어. 같이 늙었어. 선생님이 선생님. 네. 근데 진짜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그 낸시랭 씨가 오은영 선생님과 좀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그 우리 낸시랭 씨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털어놓을 고민이 뭘까요?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네. 크다. 사람을 못 믿으면 앞으로 모든 인간관계나 그게 일이 됐든 미래 뭐 가족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사람을 이렇게 못 믿게 된 뭐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잘 알던 사람도 그렇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도 저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게 복합적인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간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고 배신을 많이 당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두려우면 살 수가 없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오셨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가장 최근 거가 지금 가장 제가 충격이 크다 보니까 최근 게 가장 큰데요. 우연히 만나게 된 30대 여자예요.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 테라스에서 오픈 테라스에서 우리가 와인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려견 2마리를 키우거든요. 걔네를 함께 데리고 가서 있는 와중에 지나가는 여성이었는데 제 강아지 너무 이쁘다고 막 이쁘다 하니까 그냥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우리 와인을 같이 마시게 됐어요. 모르는 분인데. 진짜 모르는 분인데? 지나가다는 사람. 강아지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강아지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해서 강아지들 언제든지 자기한테 맡겨라.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 이제 사치겔더로 전시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맡기는 호텔에 맡기는 게 제가 현재 재정적으로 되게 그 사채 빚을 좀 떠안아서 좀 힘든 와중이라 그 동생이 맡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언니 작품 너무 좋아하고 언니 천재고 팬이다. 작품을 너무 컬렉팅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그 여자 동생이 송금까지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작품도 컬렉팅했고 또 강아지도 뭐 맡아주기로 했고 하면 난 또 고맙다 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 전시 출발하기 3, 4일 전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장문에. 제가 그거 보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충격을 먹어서. 뭔데요? 강아지 못 맡겠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데. 그래서 알겠다. 근데 제가 영국 전시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기 또 한 3, 4일 전에 작품을 바로 환불해서 송금해달래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변했다 이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 막 개인전 가서 막 찍고 하고 내 강아지들 다 맡아주겠다 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저를 막 걱정해주면서 제가 좀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거를 막 위로도 해주고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서 이렇게 저는 그거를 그대로 믿었었던 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로 안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황당하고 그런 상황은 맞는데요. 배신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믿었던 사람이라든가 저 사람이 절대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저질러서 신뢰를 깰 때 배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배신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하는 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를 통한 이해를 하는 시간도 너무 짧았고 서로 그냥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사실 모르는. 제가 잘 표현하는 the others. 절친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the other 그냥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절친이 나한테 대해주는 것 같은 걸 기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부적절하고 과도한 상처를 받게 되죠.
배신, 보통 우리 배신은요, 당한다고 해요. 맞아. 배신을 겪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해요. 배신은 그렇네요.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배신은 일방적이에요. 배신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신은 미리 예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심리적 벅치기라고요. 네. 우리 벅치기라는 건 갑자기 당하잖아요. 네. 심리적 벅치기다. 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배신을 당하고 나면 네. 이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게 마치 쓰라려운 데다 쓰린 데다가 이렇게 알코올이 닿으면 막 따가워 이런 것처럼 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외롭고 살 수가 없어요. 오래된 친구라든가 굉장히 오랜 동안 잘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이거는 배신을 당했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것도 예전에 사귀었었던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결혼을 전제로 2년간 사귀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렇죠. 너무 충격이어서 무슨 형용사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뭐 어쨌든 결혼 전제로 사귀든 아니든 어쨌든 2년이고 또 그냥 며칠 알았지만 그 어쨌든 제 뭐 작품과 뭐 강아지들 관련해서라든지 저한테는 기간이 2년이든 10년이든 며칠이든 나한테 보여줬었던 그런 진심? 본인들이 막 그렇게 나한테 했었던 거 거기에 맞춰서 저도 똑같이 진심과 그만큼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상대방들이 거짓말을 하고 바뀌고 저한테 정신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이런 피해를 저한테 너무 주는 거예요. 상처라.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선 그게 반복되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박사님.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아예 아무도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사람이 살면서 크건 작건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반복이 된다면 굉장히 아프죠, 마음이.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회복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깊은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보통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방법 내지는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신분이 확인되고 그리고 저랑 관계가 오래된 사람이 오래된 거가 또 확인되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친하고 어떤 관계인데 무슨 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듣고 이제 그래도 계속 경계는 해요. 이 사람만 믿는 거죠. 원래 알고 있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못 믿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나한테 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많으며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요. 새로운 사람들은 안 만나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시하고 좋다고 해도 그러면 다 너무나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정말 나래 씨 말대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제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을 그릇이 너무 너덜너덜해졌죠. 지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어떤 일을 겪으면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 이런 걸 넘어서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좀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조금 바꾼다면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나만 좀 피해를 입는 것 같은 생각.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깊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에이 이러고 넘어가는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요 작은 정도의 인간이 주는 아픔도 너무 아프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 정도의 상처를 느껴야 할 그런 뭐 상황인데 한 50만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거를 한 발 물러서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당시 저희 엄마가 17년간 암투병을 하시다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아파지면서 회사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게 끝나지게 됐는데 저희 친아버지라는 분은 그러니까 아픈 엄마랑 돈 벌 줄도 모르는 외동딸인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 사라지셨어요. 아버지가. 네. 갑자기. 그냥 출근을 하듯이 나가서 그냥 안 들어와진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끊겼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 됐고 저희 집은 다 이제 무너졌으니까 제가 방송 활동도 생계형으로 열심히 한 거고 그 와중에 병수발과 간호를 함께 하면서 어쨌든 친아빠라는 사람한테는 저는 굉장히 큰 용서 못함과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부부는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보자고요. 근데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사실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버림을. 네, 그건 굉장히 아마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꺼내면 우리 낸스랭 씨가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강심장에서 제가 1위를 네. 했을 때 네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나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낸시 랭의 마음에서는 아버지를 지운 거죠. 그러니까 네, 제 마음에선 심정적으로는 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네. 그러나
아버지라는 분은 좋아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은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일 때문에 약간만 유사한 느낌이 들어도 그 뒤에 겪는 일들은 굉장한 상처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큰 상처를 입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람이 주는 작은 상처도 엄청 따갑고 쓰라리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면 안에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엄청난 큰 구멍을 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담기가 어려운 거죠.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담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아마 그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픈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앞으로 믿어야겠는데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어떤 것들을 연습하고 노력해야 될 그 솔루션을 듣고 싶어서 네. 박사님 너무너무 제가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낸시링 씨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상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가오는 사람을 옥석을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목이 마르는 갈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올 때 잘못하면 덥석 문단 말이에요. 이 덥석 무는 것 중에는 옥도 있고 석도 있는 거죠. 버려야 되는 돌멩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돼요.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건 이렇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나의 마음은 어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발 물러서서 봐야지만 나를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상처받은 거, 제가 좋은 거 받은 거, 힘든 거, 나쁜 네. 거, 좋은 거, 그 네네. 모든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한 발 네. 뒤로 물러서서 봐야 돼요. 바라보라는 거죠, 네, 왜냐면 객관적으로. 이게 되게 아파요. 아픈데 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온몸으로 거기 휩싸이기 때문에 네. 버텨낼 힘을 잃어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낸시 랭이 대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냥 얼마나 상처받고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냥 상대한테 최선을 다한 걸로 본인은 그저 잘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물론 억울하지만. 그래서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릇, 이제 헝겊 깨끗하게 꿰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울퉁불퉁하더라도 꿰매고 다른 사람과 서로 어깨를 좀 내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시고 싶은 작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오랜 시간 우리 오 박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지금 마음은 또 어떠시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떠신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사람을 못 믿게 돼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거를 듣고 싶어서 정말 오늘을 진짜 기다렸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배우 반은입니다. 떨려요. 나를 만나요. 내리막일 때 결정한 게 결혼이었고 오르막일 때 결정한 게 이혼이었어요. 만나서 결혼까지 33일, 한 분은 또 한 달 만에 아내로 오려고 이혼했어요.
뼈골 때리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조금만 느껴지면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3년을 생일날 그리고 얼굴 화상을 생일날. 근데 이걸 의학적 관점으로 좀 보자면요. 어머 나 지금 생각도 못했어. 채널 A